안녕하세요, 여러분. 잼예입니다. 오늘은 미국 여배우, 독립영화계에 되게 떠오르는 별이었던 여배우 아드리엔 셸리의 죽음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입이 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드리엔 셸리는 1966년생으로 뉴욕시 퀸즈에서 태어났어요. 셸리는 어릴 때부터 되게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끼가 엄청 넘치는 아이였대요. 10살 때부터 연극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셸리가 집 근처에 이제 캠프 약간 여름 캠프 같은 데 갔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아기 셸리가.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그런 재능을 마음껏 키우면서 자라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셸리는 그렇게 잘 자라서 이제 보스턴 대학교에 영화 전공으로 진학을 하는데요. 학교를 막 다니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이것보다도 그냥 현장에 가서 영화를 촬영하고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3학년 때 중퇴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셸리는 89년 독립영화 감독인 핫 하틀리의 믿을 수 없는 진실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셸리 나이가 23살, 4살 정도 했겠네요. 그리고 이 영화를 다음으로 같은 감독의 다른 영화도 출연을 하는데요. 이 영화가 되게 호평을 받으면서 셸리의 이름도 약간 조금 알려지게 돼요. 어떤 기사에서는 브래드 피트와 줄리엣 루이스와 함께 90년대 눈여겨볼 만한 배우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이 영화가 되게 흥행을 하면서 셸리도 이제 할리우드에서 약간 성공적인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요. 주연은 아니었지만 꽤 많은 영화에서 셸리의 출연을 원하는 그런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막상 셸리가 할리우드에 가보니까 되게 실망스러웠다고 해요. 왜냐면 여성 배우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압박 같은 게 할리우드가 여자 배우들을 대하는 방식이 셸리는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셸리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에도 그녀가 찍었던 영화 중에 그녀를 너무 성적으로 묘사한 것들은 셸리가 아니고 되게 엉망인 영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셸리 역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셸리 에이전트가 그녀에게 너 이 역할 따내려면 더 뭐 야하게 섹시하게 보여야 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현타가 오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꿈꿔온 직업에 들어왔는데 그런 부당함을 직면하면은. 근데 셸리는 정말 멋진 여성인 게 내가 직접 캐릭터를 만들고 감독을 해야겠다. 그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영화 제작의 길로 뛰어듭니다. 되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개척해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영화는 그다지 호평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음 영화인 셸리가 준비하고 있던 웨이트리스 이 영화는 정말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셸리가 이제 느끼고 생각했던 것처럼 또 웨이트리스 역시 여성에 관한 영화였는데요. 불행한 결혼을 한 여성과 이제 미혼모 둘이 나오는 영화인데 셸리도 조연으로 출연을 합니다. 또 셸리는 가정에서도 되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셸리는 1994년 마케팅 전문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남편 앤디 오스트로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2003년에는 예쁜 딸 소피까지 출산해서 새 가족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단란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또 셸리가 이제 웨이트리스 영화를 소피 임신 8개월 때 썼대요. 그래서 셸리가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이 영화는 나중에 내 아기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다 라고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셸리가 되게 두려웠대요. 처음에는 아이를 낳고 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너무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서. 그렇지만 소피를 낳고 그런 고민은 전부 사라졌어요. 셸리는 진짜 소피를 너무 사랑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고 정말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만큼 가정도 성공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행복이 사라지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셸리는 2006년 10월 31일 딸과 이제 함께 그 할로윈 파티를 했대요. 딸이 좋아하는 신데렐라 드레스를 입고 같이 트릭 올 트리트 하면서 장난도 치고 홈비디오도 찍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1월 1일
이제 셸리가 이제 파티했으니까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사무실인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로 출근을 했는데 그날 앤디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대요. 셸리가 11시쯤 출근을 했는데 5시 반까지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앤디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5시 반 정도에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셸리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셸리가 욕실에서 그 샤워 커튼 봉에 시트로 목을 매단 채 죽어 있었습니다. 앤디는 당연히 완전 기절초풍이죠.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하는데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자살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수사를 거의 종결하려고 해요. 근데 셸리 가족들이랑 남편인 특히 앤디는 이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 딸이랑 막 행복하게 파티하고 그리고 이제 셸리가 이제 제작한 영화 웨이트리스가 선댄스 영화제에서 개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앤디 말로는 셸리가 항상 전화기를 이제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연락이 오기를. 근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겠느냐? 절대 아니다. 가족들과 남편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도 셸리는 우울증 뭐 병력도 없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고 정말 삶을 마감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 너무 이상하다. 다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수사가 진행이 돼요. 이거 근데 좀 이거를 조사하면서 이거 되게 강력하게 반발했고 아마도 또 피해자가 약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두 번째 수사가 이뤄진 거지. 그냥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자살로 처리되는 사건도 엄청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재수사에 들어가는데 수사관들이 현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증거가 몇 가지 발견이 됩니다. 아니 여태 뭘 하다가 일단 뭐였냐면요. 셸리 화장실에 그 신발 발자국? 먼지로 이렇게 된 신발 발자국이 있었대요. 남자 걸로 보이는 리복 운동화 발자국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랑 이제 셸리가 목을 매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을 매단 방식이 이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매듭이 아니라 되게 복잡한 막 선박용 매듭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거를 상식적으로 셸리가 할 수는 없는 그런 매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들도 이제 살인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운동화 그 신발 자국은 굉장히 명확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보는데 그 신발이 없는 거예요. 건물 전체를 다 뒤져도 신발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어떻게 뭘까 이렇게 하다가 지하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에 이렇게 갑니다. 갔는데 아무것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문 앞 바로 앞에 리복 운동화 발자국이 있네?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들어본 결과 공사 그 노동자들이 다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었대요. 그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가자마자 윌슨 필코라는 남성이 있었어요. 약간 그 중에서 리더격이었던 것 같아요. 윌슨 필코라는 남성이 있어서 우리 이러이러서 왔다. 근데 딱 방에 가자마자 리복 운동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 뭐냐? 저거 누구 거야? 이렇게 하니까 윌슨의 동생인 디에고 필코가 자기 신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디에고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디에고 필코는 사건 당시 19세로 에콰도르 출신의 불법 이민자였어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뉴욕에 왔지만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였다고 해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스페인어만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동료들이랑도 그렇고 뭔가 삶도 불안정하고 아무튼 당시에는 이민자 신분으로 이제 건물 리노베이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이제 디에고를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하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묻는데 디에고가 입을 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수사관이 전략을 좀 바꿔서 셸리의 딸인 아기 소피 사진을 보여줍니다. 마침 또 디에고가 그만한 조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 건지 어쩐 건지 결국 디에고가 입을 엽니다. 그가 말한 그날의 진실은 이랬어요. 자기가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셸리가 소음을
공사 소음을 항의하러 내려왔대요. 자기가 있는 공사 현장에. 그래서 막 와가지고 엄청 화를 내면서 되게 무례하게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디에고가 아 뭐예요 꺼져요 하고 문을 쾅 닫았는데 셸리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기를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셸리를 밀쳤는데 밀치고 머리를 바닥에 셸리가 부딪혀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자살로 위장을 했다고 본인이. 죽일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냥 밀쳤을 뿐이다. 이렇게 디에고는 진술을 합니다. 이 자백이 공개가 되면서 되게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셸리가 막 욕을 먹는 거예요. 이민자를 막대하고 약간 요즘 느낌, 요즘 갑질 느낌일까요? 이민자를 막대하고 막 되게 오만하고 나쁜 여배우 이런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기사를 막 쓰는 거예요. 진짜 미쳤죠? 그렇게 했으면 죽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심지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들어보세요. 셸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셸리가 절대 그렇게 막 뭔가 논쟁하고 싸움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에고의 주장대로면 셸리가 공사 현장에 내려간 건데 그럼 셸리 신발에도 그 콘크리트 뭐 가루라던가 평면가루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들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디에고랑 형량 딜을 합니다. 뭐였냐면 2급 살인으로 기소될 거를 1급 과실치사로 약간 좀 낮춰서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에고가 법정에서 결국 다시 자기 자백을 번복하는데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죠. 뭐 셸리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디에고가 말한 최후 진술은 이래요. 자기가 그날 셸리를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셸리 돈을 훔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대요. 근데 셸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누가 자기 돈 훔치고 있는데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죠.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셸리가 영어로 뭐라 뭐라 했대요. 근데 디에고가 알아듣지 못하고 뭐 경찰, 전화 이 정도 단어만 알아들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디에고가 셸리를 공격합니다. 그녀를 막 전화기를 뺏고 목을 막 졸랐대요. 근데 목을 조르다가 입술이 셸리가 파래져가지고 겁이 난 거예요, 디에고가. 이러면은 내가 살인자가 되잖아 하고 셸리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던 커튼봉에 그녀를 이제 목을 매달아 놓은 건데요. 진짜 끔찍한 거는 그 입술이 파래졌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셸리는 살아 있었어요. 보검 결과에 따르면 셸리가 죽은 치명적인 결정적인 이유는 매달린 그 영향이었고요. 디에고가 목을 조르고 그냥 도망만 쳤더라도 셸리는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셸리가 이제 되게 복잡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다 했잖아요. 이게 디에고가 에콰도르에서 원래 돼지들 잡아서 묶고 뭐 그런 일을 배웠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매듭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무슨 일이야 이게? 그리고 처음에 디에고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셸리가 나한테 son of bitch, 개자식이라고 했다. 그래서 온갖 매스컴에서 SOB라고 하면서 셸리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디에고를 되게 가난하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이민자 근데 셸리는 거기다가 화를 내는 나쁜 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아무리 2006년이지만 어질어질하죠? 아무튼 디에고는 그 형량 거래를 마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살인 대신에 1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고 가석방 없는 25년형을 받습니다. 아마 미국인이었으면은 더 형이 높았을 텐데 이민자기 때문에 25년형이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셸리의 남편인 앤디도 그렇게 말을 했고 현재 지금 복역 중이고 25년 뒤에는 자국인 에콰도르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셸리가 이렇게 죽고 나서 그녀가 이제 그렇게 고대하던 영화 웨이트리스가 독립영화계에서 대박을 칩니다. 2천만 달러 이상의 박스오피스 수익을 거둬들였는데 제작비가 150만 달러였대요.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뮤지컬로도 막 바뀌고 하면서 그래미상 후보에까지 오르고 정말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요. 웨이트리스가. 근데 남겨진 가족들은 너무 슬펐대요, 그것도. 셸리가 이거를 봤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이걸 같이 즐기지 못했다는 게. 그,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막 아기한테 보내는 러브레터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셸리가 너무 당당하고 막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정말 멋진 여성이었잖아요. 그리고 후에 앤디가 이제 필코에게 면회를 가요. 디에고는 계속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는데요. 앤디랑 그의 딸 소피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셸리를 기리는 아드리엔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둘이 공동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셸리의 딸인 소피는 이제 성인이 되었죠. 엄마를 되게 많이 아직도 그리워하고 웨이트리스 영화도 그리고 엄마가 출연했던 다른 영화도 보면서 마음을 달래긴 하지만 그 상실은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셸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작품, 유산들은 아직도 세상을 빛내주고 있는데요. 웨이트리스와 믿을 수 없는 진실 등 그녀가 출연했고 제작했고 사랑한 많은 영화들을 다들 잊지 않고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편인 앤디는 셸리의 이런 생전의 목표? 꿈을 따라서 여성 영화 제작자들을 후원하는 아드리엔 셸리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어요. 이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오스카상을 탄 그런 영화도 있고, 셸리가 살아있을 때 따뜻했던 만큼 이제 별이 되어서도 세상을 참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어서 소피와 앤디도 참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걸로도 이 죽음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또 그녀의 유산이나마 남아서 조금은 가족들이 상심을 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다른 범죄 사건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